오늘은 로그에 대해서 합니다. 로그에 대해서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로그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녀석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그는 왜 나왔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제 약간 이런 필요성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2의 1제곱은 2가 되죠? 2의 제곱은 얼마가 될 거예요?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우리는 왜 꼭 이런 걸 궁금해하나 모르겠어요. 2의 x제곱은 분명 3이 될 수 있을 거야. 뭔가 어떤 수에 의해서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지수를 지난 단원에서 뭐 했어요? 확장시켜놨죠. 어디까지로? 실수 범위까지로 확장시켜놨죠. 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 놓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런 짓거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 놓고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더 넓어진 거예요. 확장시킨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럼 분명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는 아닐 거예요. 유리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실수 중에 하나로 무리수로서 분명히 어떤 x제곱을 하면 3이 나오는 그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본 거죠. 그 수를 근데 내가 당장에 구해낼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파이를 쓴 것도 비슷한 이유죠. 파이가 원래대로 하면은 3.14159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 수에 대해서 야 이걸 다 써야 돼 내가 일일이? 그럼 이걸 내가 몇 개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 머리 아파. 이래서 우리가 문자 파이라는 거를 문자 파이를 사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낸 거죠. 도용은 아니에요. 문자 파이를 이용해서 원주율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로 그랬듯이 우리는 그냥 새로운 표현법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표현법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이 새로운 표현법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로그라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x라고 하는 뭘 구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지수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다? 내가 2라는 밑을 가졌을 때 그 x라는 지수가 위에 올라오면은 3이라는 답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수를 우리는 로그 1을 밑으로 한 3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뭐예요? 어떤 a라는 밑에다가 x를 제곱하면은 그것이 b가 될 때 그 x는 뭐가 된다?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b가 된다라고 한 게 여기 있는 로그라는 수의 발견이고 로그의 시작입니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 로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거고 어떤 걸 보고 싶었던 거냐? 결국에는 지수를 확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큰 대단원으로 놓고 얘기를 할게요. 큰 대단원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수도 로그도 결국에는 뭘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지수값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로그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더 활용해보면 뭐 로그 가지고 방정식도 만들 수 있었고 뭐 부등식도 만들 수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보겠다라는 걸 뿐이지 그냥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똑같아요. 어차피 지수값을 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지수값을 구하고 싶었다.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의 정의는 뭐다? 내가 어떤 a의 x제곱이 b가 된다고 했을 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그 지수값이다 라고 하는 게 로그의 정의이고 로그의 시작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로그를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정의한 로그에는 어떤 계산 성질이 있는지 또 어떤 연산의 방법이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로그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기본적인 설명 과정이 그렇습니다만 전 사실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으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네 뭐네 해가지고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뭐 나눠서 설명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에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로그에 어떤 요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미안해요. 다시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라고 하는 숫자는 둘 다 0보다 크고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일단은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값을 C까지 합시다. C까지 해가지고 A, B, C가 0보다 크고 A도 B도 C도 전부 다 1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맨 첫 번째로 나오는 말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1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다음에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겠어요.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이건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까지도 일단 정의를 시켜 놓을게요. 제가 사실 요거는 우리가 잘 안 배우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나중에 어차피 밑에 있는 성질들 배우고 나면 얘는 되게 당연한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외워두면 어디 덧나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따로 한 번 더 써드리는 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내가 만약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B에다가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C를 더했다면은 어떻게 된다? 얘는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BC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B에서 빼기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C를 빼면은 어떻게 된다?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C분의 B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B에서 여기에 N제곱이 되어 있다라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N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다. 즉 우리가 로그라는 걸 통해서 배우는 기본적인 계산 성질은요. 일단 로그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 실습에 대해서 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경우에 대해서만 입변하는 공식을 쓴다거나 또는 어떤 값을 뭐 바꿔주는 어떤 그런 장치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곱과 나눗셈에 대한 계산 성질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곱과 나눗셈에 대한 계산 성질은 없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나오게 되는 게 여기는 흔히 말하는 밑 변환 공식이죠. 우리가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에 C를 밑으로 하는 A, 로그에 C를 밑으로 하는 B로 해서 새로운 밑을 생성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밑 변환 공식으로 하나가 뭐가 있죠? 로그에 A를 밑으로 하는 B가 로그에 B를 밑으로 하는 A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준다? 밑 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원래 얘를 따로 제목을 달아서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가 로그의 성질, 이쪽이 로그의 밑 변환 공식.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우리가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까지의 내용이 일단은 밑 변환 공식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내가 로그의 어떤 A를 밑으로 하는 B에다가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C를 곱하면은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C가 된다라는 이런 공식.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실제 계산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B가 여기 있는 B랑 약분이 되는 듯한 느낌이죠?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원래 그런 식으로 뭐 약분해서 뭐 그런 거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원래 해요. 정확하게는
윗변환 공식을 통해서 새로운 밑으로서 얘를 분리시켜 놓고 그 애들끼리 약분이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린 얘를 그냥 뭐 할 뿐이에요? 외워서 쓸 뿐이에요. 뭐 굳이 그런 거에 증명 과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음 8번째. 8번째로 우리가 어떤 A의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C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C 로그의 B를 밑으로 하는 A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얘는 조금 더 말을 바꿔보면은 만약에 A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이유로 B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가 되면서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거. 까지도 할 수 있겠죠? 라스트 9번입니다. 이 9번은 뭐냐? 내가 어떤 n분의 n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 A의 m제곱분의 B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mn은 뭐가 된다? 그냥 실수면 된다라는 거. 물론 m은 0이 되면 안 되긴 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의 총 이렇게 저는 이제 번호를 9개로 붙였으니까 이 9개를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는 녀석이에요? 로그의 성질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9개까지의 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워놓고 문제 풀 때 적용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쨌거나 로그까지의 내용입니다. 로그까지의 내용.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용 로그라는 것까지 보게 될 거예요. 상용 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수체계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용 로그가 그렇게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좀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밑을 쓰기 좀 귀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왜 굳이 얘를 밑을 써야 돼? 그냥 우리 얘 이걸로 약속하면 안 돼? 라고 추가로 새롭게 약속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어떤 이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녀석이 있었는데 뭐 우리는 솔직히 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 우리 기준으로 상용 로그는 뭐냐면요, 이거든요. 밑이 2인 게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3이죠, 사실은. 2나 3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왜 10이 상용 로그인지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센이나 RPM이나 뭐 아니면 일품 같은 뭐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서 보면은 아 진짜 뭐 말 그대로 그냥 밑은 2랑 3이 제일 많은데 왜 얘가 상용 로그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다 그런 쪽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숫자가 좀 이쁘게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용 로그라는 건 대체 왜 밑이 10이 된 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건데, 사실 로그라는 거의 쓰임새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로그라는 게 개발되면서 천체 물리학자들 같은 좀 큰 수를 계산한 사람들이 많이 편해졌다라고요. 진짜 많이 편해졌기도 하고요, 실제로. 왜냐면은 너무나 큰 수기 때문에 나타내기 힘든 수를 로그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럼 뭐냐? 사실 로그의 10을 밑으로 하는 A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쓰면은 그 큰 수들을 되게 작은 수, 막 몇 십짜리, 몇 백짜리 막 이런 숫자들을 그냥 뭐 20몇, 뭐 30몇 이런 수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얘는 좀 자주 써야겠다, 하도 많이 쓰니까 라고 돼버리면서 우리가 밑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게 상용 로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큰 숫자들 있죠. 큰 숫자들을 우리가 되게 작은 이 상용 로그로 표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상용 로그에 대해서. 맞아, 알겠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로그의 어떤 a라고 하는 거를 내가 n 더하기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표현 자체를. 그때 n은 오로지 정수로만 표기돼야 되고 알파 값은요 0부터 1 사이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얘를 뭐라 불렀어요? 지표, 가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러는 거냐? 이런 거죠. 말 그대로요. 이거는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제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그의 어떤 a라는 숫자는 3.142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얘는 3 더하기 0.142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그러면은 너 로그에 a가 3 더하기 0.142면은 a라고 하는 숫자는 말 그대로 10의 3 더하기 0.142제곱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의 세제곱은 그냥 1000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뭐가 돼요? 10의 0.142제곱이? 일단 10의 0제곱이 얼마죠? 1이죠. 10의 1제곱은요? 10이죠. 그럼 얘는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되겠죠? 내가 이걸 베타라고 할게요. 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돼버립니다. 이 베타가. 뭐 굳이 예시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 3.152427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녀석이라고 할게요. 저도 이건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쓰는 숫자예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내가 어떤 a라는 숫자를 원래는 3152.4271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숫자였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얘는 이 어떤 숫자를 로그로 표현해보니까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냥 이런 논리예요. 말 그대로. 더 나아가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정도 숫자만 했으니까 에이 뭐 쌤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에 로그에 어떤 a가 24 더하기 0.7145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실제로 a라는 식 자체가 10의 24제곱 곱하기 어떤 수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실제로 어떤 숫자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베타가 3.14159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뭐 파이 값이랑 좀 비슷한 값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버려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이 자릿수가 몇 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총 25자리 숫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큰 수를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 이 큰 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 머리 터지죠. 진짜 머리 터지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준 거예요? 로그로 바꿔줘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계산할 거니까. 그럼 이제부터 정수 부분 n과 소수 부분 알파의 역할을 각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수 부분 n의 역할은요. 누구를 결정하냐면요. 자릿수를 결정합니다. 자릿수를 결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정수 부분에 어떤 n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n 값을 바탕으로 몇 자리 숫자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이따가 여기다가 좀 더 크게 쓰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을 의미하게 돼요. 이 수의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각의 고유 로그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숫자는요. 상용 로그로서 표현했을 때 0.3010 어쩌고의 값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요. 이 0.3010 얼마 이 자체가 2라고 하는 거의 실제 배열 값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2라는 숫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꼭 써야만 한다는 거죠. 로그 값으로서. 마찬가지 이유로 로그 3이라고 하는 것도 0.4771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로그 3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0.477 어쩌고저쩌고를 내가 고유값으로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값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그에 2.5 같은 녀석들은 뭐 0. 뭐 한 얼마인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뭐 4 어쩌고저쩌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숫자의 고유배를 결정지어 놓는 녀석이 바로 여기는 소수 부분 알파예요. 즉 내가 소수 부분 알파를 보고 대충 여기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직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이 정도의 숫자겠구나.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겠구나라는 건. 그걸 결정지어주는 게 소수 부분 알파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저 하자면은 정수 부분이 내가 실제로 어떤 로그 A를 구해봤더니 그 값이 n 더하기 알파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n이 양수라면은 A가요 n 플러스 1짜리의 수가 됩니다. 단 이것도 A의 정수 부분이 그렇다는 걸 뿐이에요. 이거 말 진짜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알파가 아니라 A의 정수 부분입니다. A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n이 3이다. 만약에. 그러면요. 여기 있는 n이라는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값은 뭐 예를 들어서 2415.121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즉 내가 정수 부분 값이 3이었기 때문에 실제 A 값의 이 정수 부분이 4자릿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제 말? 다시 한번 n의 값이 3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실제 구하려고 했던 이 A 값, 이 A 값의 정수 부분 값이 얼마가 된다? 4자릿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4자리의 숫자가 된다는 건 내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다음 이번엔 n이 음수입니다. n이 음수일 경우인데 이게 n이 음수일 경우는 a가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를 가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n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있는 a 값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0.00 뭐 142 뭐 이 정도로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얘의 절대값이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정수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그리고 알파는 오로지 뭐라고요? 숫자 배열을 그냥 결정지을 뿐이라고요. 그럼 이 알파가 하는 역할은 알파 값을 보고 나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다? 최고 자릿수를 추론할 수 있다까지 갑니다. 문제는 그럼 이 알파 값이 왜 최고 자릿수랑 연관이 되느냐죠. 이 알파 값이 최고 자릿수랑 연관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로그의 a를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4.
4415 뭐 이런 녀석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A라는 숫자 자체가 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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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쩌고라는 건 내가 알 수 있겠어요. 를 왜 말할 수 있냐? 왜 이걸 왜 말할 수 있냐? 이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소수 부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는 즉 4 더하기 0.4415인데 이 4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수 자체가 뭐다? n 플러스 1자리, 즉 5자리 수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정수 부분이.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수의 정수 부분을 5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5자리 숫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소수 부분에서 이 소수 부분이 0.441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정수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는 말 그대로 이 숫자의 고유 배열을 결정짓는 거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의 고유 배열 자체를. 그러면은 내가 로그 2값을 살펴보니까 로그 2값은 0.3010이고 로그 3값이 0.4771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0.4415는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는 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 이해 안 되시나요 혹시? 즉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 0.4771일 때 0.4415는 2랑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다라는 건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수 자체를 로그의 2점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0.4415는 로그 값의 고유 배열로서 따져봤을 때 로그의 2점 어쩌고 저쩌고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값의 맨 첫 번째 자리가 2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4가 더해지면서 얘가 4칸 뒤로 당겨지게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4칸 뒤로 당겨지게 되니까 얘가 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고 자릿수를 알파 값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문제의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상용로그를 배운 이유는 뭐라고요? 큰 수를 로그 값으로 표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작게 보기 위해서 일부러 상용로그라는 걸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상용로그는 밑을 10이 아니라 그냥 없애서 생략해서 편안하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상용로그에서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꽤 중요하게 나오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쓰임새가 어디에 있다고요? 정수 부분은 자릿수 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은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숫자 계열 중에서 특히나 최고 자릿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